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몇 년 전 일이야. 그날은 회사에서 야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지하철 막차 시간이 가까웠고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땐 사람 몇 명밖에 없었어. 평소와 다르게 아주 고요했지.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데 타고 보니 내 칸엔 아무도 없더라. 그래도 더 피곤한 몸 끌고 서 있기 싫어서 앉았는데 한두 정거장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 뭔가 묘하게 찝찝한 기분. 주변을 둘러봤지만 여전히 칸엔 나밖에 없었어. 근데 그때였어. 갑자기 저 앞쪽 맨 끝 자리에 뭔가 작은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 잘못 들은 줄 알고 귀를 기울였는데 이번엔 확실하게 들렸어. 누군가 앉아서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거든. 근데 분명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야.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 저 멀리 끝부분을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텅 빈 좌석들만 보였지. 이상한 소리도 들렸는데 왜 사람이 안 보이지? 뭔가 잘못 본 거겠지 싶어서 눈을 감고 음악이라도 들을까 했어. 근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이젠 확실히 들려. 같이 가자. 순간 머리가 멈췄어. 그 말이 계속 반복돼. 천천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 소리가 나는 쪽이 너무 궁금해서 용기 내서 그쪽 좌석을 다시 봤어. 근데 그 순간 진짜 숨이 멎을 뻔했어.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엔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라고.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아있지 않았어. 그냥 공중에 떠 있었어. 도망치고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내 쪽을 쳐다보는 거야. 눈이 마치 구멍처럼 텅 비어 있었어. 그리고 입술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게 비틀어지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지하철이 정차해서 문이 열렸고 나는 안 그래도 간 떨어질 뻔한 상태에서 미친 듯이 뛰쳐나왔어.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 라인이 끊겨서 더 이상 열차가 안 오는 시간이라는데 그게 더 이상했어. 내가 내린 열차는 그 자리에 멈춰야 했는데 텅 빈 플랫폼에 그냥 나 혼자만 있었지. 그 뒤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들었던 그 같이 가자란 소리 사실 그게 나를 초대한 거였던 걸지도 몰라.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조금만 더 앉아 있었다면 정말로 그 여자가 말한 대로 내가 정말로 그 여자가 말한 대로 내가 어디론가 끌려갔을지도 몰라. 그 사건 이후로 밤늦게 지하철을 타는 걸 꺼리게 됐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뒤였어. 회사 동료랑 그날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동료가 무겁게 한숨을 쉬며 뭔가를 꺼내 보여줬어. 작년쯤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사고 기사를 저장해둔 게 있대. 기사를 읽는데 눈이 딱 멈췄어. 사고가 난 장소가 내가 그날 앉아 있었던 칸 쪽이더라고. 더 놀라운 건 사고 피해자들 중 한 여자가 거기 사진에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내가 그날 본 그 창백한 얼굴의 여자인 거야.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그 사고가 일어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내가 그 여자를 본 그 시간과 똑같았다는 거야. 난 지금도 생각해. 그 여자가 진짜 사고의 원혼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로 거기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그녀가 말했던 그 말.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이후로도 자꾸 생각이 나서 정말 미치겠더라고.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회사에서도 멍하게 있었어. 근데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또 그날과 비슷한 분위기인 거야. 플랫폼엔 사람도 별로 없고 뭔가 싸한 느낌.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었지. 하지만 지하철이 들어오고 내 앞에 멈췄을 때 갑자기 너무 익숙한 기분이 들었어. 문이 열리고 안을 들여다보니 그 칸이었어. 그날 내가 탔던 바로 그 칸. 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이 굳었어. 칸은 텅 비어 있었지만 느낌이 확실히 이상했어. 마치 뭔가 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불쾌한 기분.
결국 나는 타지 않았어. 그냥 다음 열차를 기다리기로 했지. 근데 지하철이 출발하려는 순간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어. 그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 맨 뒷좌석에 그대로 앉아 나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번엔 입으로 말으로 말하지 않았어. 대신 창백한 얼굴에 생긴 미소가 점점 더 찢어지듯 커졌고,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막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울렸어. 아니, 울리는 것 같았어. 넌 못 피할 거야.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리지 않았는데도 내 머릿속에서 똑똑히 울리더라고. 지하철이 천천히 출발하며 그녀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계속 내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 플랫폼엔 아무도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어.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같은 소리가 들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이젠 정말 누가 날 부르고 있는지, 내가 왜 불리고 있는지를 알게 될까봐 그게 더 두려워.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거든.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 하나가 뜨더라. 지하철역에서 이어지는 최신 소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 뭔가 찜찜했지만 클릭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내용을 보는데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거야. 최근에 그 지하철 노선에서 같은 구간, 같은 칸에서 이상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내용이었거든. 기사에는 피해자가 열차 안에서 갑자기 실종된다는 소문도 적혀 있었어. 그리고 그 바로 밑에 CCTV에 찍힌 이미지 하나가 있었는데 흐릿하게나마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 아니,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 그날 내가 봤던 그 여자였어.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날 쳐다보는 그 표정.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머릿속에서 또 들렸어. 넌 못 피할 거야. 창문 밖에서 본 그 웃음. 그 미소가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아들었다. 순간 나는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고 방 안을 두리번거렸어. 분명 아무도 없는데도 뭔가 숨소리 같기도 하고 작은 중얼거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점점 내 귀 가까이서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공포에 휩싸여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 그날 이후로 난 평범하게 회사와 집을 오가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뭔가 뒤가 이상하게 싸한 느낌이 날 때가 있었어.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막차 시간을 겨우 맞춰 뛰어가야 했어. 플랫폼에 도착했을 땐 열차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뛰어탔어.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깨달았지. 그 칸 똑같았어. 몇 달 전 내가 봤던 그곳. 그리고 이번엔 분명 느꼈어.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시선.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맨 끝 좌석에서 창백한 얼굴의 그녀가 앉아 있었어. 이번엔 그녀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나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 걸음걸이도 아닌 발은 여전히 공중에 둔 채 마치 미끄러지듯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몸이 얼어붙어서 도망칠 수도 없었어.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갑자기 내 코앞에서 멈춰섰어. 얼굴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어. 그녀의 텅 빈 눈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을 벌리더니 아주 낮고 끈적한 목소리로 속삭였어.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그 순간 지하철 불이 꺼지고 정적만이 칸을 가득 채웠어. 눈을 감았다가 벌떡 떴을 때 나는 플랫폼에 혼자 서 있었어. 지하철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지. 다만 내 귀에 여전히 들렸어. 이제 내 차례야. 그 소리가.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이상하게 난 어디를 가든 항상 느껴지는 그 시선에 시달렸어.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이라도 아니면 혼자 있는 고요한 공간에서도 마치 누군가가 내 뒤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지. 처음엔 그냥 내 상상이라며 애써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고 밤마다 귓가에 들리는 중얼거림도 더 선명해졌어.
이제 내 차례야라는 그 소리는 마치 내 정신을 갉아먹는 것 같았어. 어느 날은 아예 견디지 못하고 방 안의 조명을 모두 켜놓고 거울 앞에 섰어. 내가 정말 이상한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거울을 바라보던 중 뭔가 허리 뒤쪽 창문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치는 걸 본 거야. 너무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그 순간 거울 속 내 바로 뒤에 그녀가 서 있었어.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 그리고 비틀어진 미소를 한 채로. 그녀는 거울 속에서 나를 보며 이번에는 확실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순간 거울이 흔들리더니 금이 가는 소리가 났어.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는데 그 순간 거울 속 그녀가 손을 뻗어 나오는 거야. 손가락 끝이 찢어진 유리 조각을 통과해 내 쪽으로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지.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어.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계속 그녀가 다가오는 걸 볼 수밖에 없었어. 손끝이 거의 내 얼굴에 닿으려는 순간 모든 게 멈췄어. 소리도 움직임도 없이. 그리고 그녀가 끔찍하게 뒤틀린 미소로 다시 중얼거렸어. 넌 이미 선택됐어. 그 말을 끝으로 거울이 산산조각이 났고 눈앞이 완전히 깜깜해졌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내 방에 있었고 거울도 그대로였어. 하지만 그것이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한 기억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방 안 어딘가에서 들리는 낮은 중얼거림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해. 넌 선택됐어. 그녀는 정말로 여전히 여기 있는 걸까? 그 이후로도 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애썼어. 하지만 뭔가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기분이었어. 특히 밤이 되면 그 기운은 더 강해졌고 집 안 곳곳에서 낮은 숨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지. 어느 날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느껴졌어. 누군가 내 방에 있다는 느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몸을 웅크린 채로 눈을 꼭 감았어. 그런데 그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어. 머리맡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 그리고 그 익숙한 속삭임. 이제 내 차례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눈꺼풀을 간신히 열었을 땐 방이 어두워지며 한 여자의 형체가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 그리고 그 끔찍한 미소.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얼굴에 닿으려 했지. 그리고 그 순간 아주 가까이서 마지막으로 속삭였어. 도망칠 수 없어.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집에서 자지 않아. 어디를 가도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집에서 자지 않아. 어디를 가도 그 여자의 시선과 중얼거림이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심지어 한 번은 호텔에 묵었는데 밤중에 거울에 또 나타난 그녀의 실루엣을 본 이후로는 어디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얼마 전 길을 걷다가 전철역 광고판에 붙은 안내문을 보게 됐어. 지하철 막차 이용 시 주의사항이라는 내용이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 과거 사고가 있었던 칸에서 이상 현상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제보 바랍니다. 그 글을 보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어. 그들이 말하는 이상 현상 속에 내가 겪은 것도 포함되는 걸까? 아니면 그녀는 지금도 누군가를 찾아서 막차 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직 확실한 건 하나야. 그녀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것. 언제 어디서 다시 그녀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섬뜩한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